안녕하세요. 영동상 천농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가수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이제 3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겨울에 하는 동계 전정하고 이제 겨울에 하는 이제 밑태비, 밑비료, 그리고 이제 방제, 요렇게가 세 가지 가수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저번 영상을 시청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을 하시고 순서대로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원래 전정에 대해서도 많이 올리는데 아직 사과 잎이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런 감이 있어서 제가 전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릴 거고요. 이제 큰 줄기, 이제 저희들이 디테일한 그런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야지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면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는 이제 알아가면 되지만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고 수영을 잡아 나가고 이제 토양을 가꾸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겨울에 주는 이제 태비, 비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생육 중에 하는 이제 거름은 안 하고 생육 중에는 이제 비료 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토양에 주는 이제 토양 시비도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학 비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생육 중에 토양에도 하고 연면 시비료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나무에다가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나무들이 겨울에 잠자는 시기, 쉬우먼 시기에 하는 이제 탭이나 비료가 또 이제 따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들이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토양 시비를 생육 중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겨울에 지금 시기에 하는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분을 토양에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이제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생육 중에 하는 연면 시비로 해서 칼슘을 공급하고 마그네슘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량 원소도 공급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처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토양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게 제일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면 시비나 토양 시비는 생육 중에 하는 거는 이제 오래 가지 않아요. 단기간에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꾸준히 그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토양에다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거름이나 퇴비를 안 하고 가시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름을 안 하고 밑비료를 안 한다 해서 과일 농사를 망치지 않아요. 너무 가시비, 그러니까 거름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비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일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강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 이렇게 겨울에 휴면기에 할 수 있는 이제 거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퇴비를 얘기하잖아요. 화학 비료 말고 이제 퇴비.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퇴비 공급을 많이 해줘야지 이제 좋은 거예요. 이렇게 1년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나무들에서 잎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잎도 다 어떻게 보면 땅으로 다시 하는 되는 거예요. 저게 썩으면은 다시 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에 있는 저런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거 퇴비 안 주죠. 비료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해년 자라잖아요, 많이. 그거는 이제 저기에서 이제 자기 입에서 떨어지는 게 겨울에 이제 낙엽이 지면은 그게 또 거름이 돼요.
뭐 부엽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저희들이 미생물 같은 거 이제 정식시킬 때 산에 가서 잘 부숙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물에 이제 희석해 가지고 미생물을 정직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하고 책에서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은 거름이나 퇴비를 안 줘도 저렇게 잘 자라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나무도 저희들이 화학 비료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토양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과일나무들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토양 산도가 중요해요. 토양 산도가 중요한데 화학 비료를 저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산성 토양이 이제 되는 거예요. 토양이. 그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나무들이 영양분을 뿌리에서 흡수를 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끼쳐요. 산성 토양이라는 게. 그래서 이맘때 정도 되면은 겨울에 산성 토양을 좀 개량해주는, 중성 토양으로 개량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거름을 주고 나무 키우는 게 아니고 과일나무는 열매를 이제 키워서 수확하기 위해서 과일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한다든지 비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양분이 부족해도 안 되지만 가시비를 했을 때 사과가 맛이 없다든지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보일 때는 거름 많이 하고 빨리 나무 키워서 빨리 이제 열매를 달아서 수확하기 위해서 가시비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한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몇 년 동안은 거의 무시비만 하고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지금 정도에 하는 이런 석회고토라든지 토양을 상성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서 잘못된 거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저 앞에 보이는 석회고토예요. 3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석회고토예요. 저 같은 뭐 2가지 3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데 저는 과일 농사,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 석회고토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 석회고토를 이제 무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받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다 시비하지 않고 해년 조금씩 그렇게 이제 시비를 하는 게요. 이맘때쯤 이제 거름하는 이제 순서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석회고토예요. 거름이나 밑비료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비료예요. 그 석회고토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용성인비도 많이 하고요. 용가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퇴비 하기 전에 밑거름 하기 전에 밑비료 하기 전에 이거를 토양에 시비를 해주면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입자로 돼 있는데 살포하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먹 흩어 뿌리는 거예요. 요 토양 위에다가 흩어 뿌리면 이게 금방 녹지 않아요. 이거는 1년, 2년, 3년까지도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씩은 안 하고 많이 또 너무 하면은 이게 양분을 또 흡수하는데 또 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분 질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너무 많이 막 하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먹, 3주먹을 골고루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요 사과나무 요 뿌리가 이제 한 요 정도의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으로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토양 계량제, 석회고토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석회는 칼슘이고요. 고토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생육 중에 저희들이 마그네슘도 장마 전에, 장마 후에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용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장마 전이나 장마 후에 저희들이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푸르지 않고 항아 현상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 연면 시비 마그네슘 해주면은 바로 효과가 있어요. 흡수율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항아 현상이나 잎이 푸르지 않고 그랬을 경우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 해주면은 그 다음 날이면 효과가 나요. 그거는 연면 시비고, 이 토양에 하는 거는 1년, 2년 계속 토양에 마그네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할 때 이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결핍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토양에 했을 경우. 연면 시비 하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효과가. 근데 토양에 하는 경우는 달라요. 1년 내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이걸 해주면은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서 토양으로 조금씩 흡수가 돼요. 이거는 빨리 금방 녹는 그런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네슘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석회, 칼슘이 들어있어요. 저희들이 칼슘도 생육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염화칼슘 연면 시비를 뭐 1년에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연면 시비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토양에 하는 칼슘 석회고토 칼슘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연면 시비는 그러니까 육아기 때 과일이 아주 이제 수정이 돼 가지고 아주 육아기 때를 연면 시비를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칼슘을 토양에서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고토를 토양에다 하면은 산성인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뿌리들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도 하고 석회고토, 석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비료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과일 품질을 높이는 데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석회고토가 없으면은 원래는 토양 검사를 해서 해야 돼요. 원래는 30cm 안에 있는 토양을 밭 한 3군데, 4군데, 5군데 토양을 가지고 가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내 땅에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그거를 검사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처방전을 가지고 뭐 퇴비를 한다든지 비료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년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과시비만 하지 않으면은 이 석회고토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2주먹, 3주먹, 4주먹, 5주먹 이 정도까지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토양 위에다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저 거름 같은 경우도 왜 겨울에 지금 하느냐, 3월달에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겨울에는 땅이 꽝꽝 얼어 있고 어차피 지금 거름을 해봐야 뭐 잘 부숙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별 효과가 없고 한 3월달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저희들이 하는 거름 퇴비 있잖아요. 퇴비 같은 경우 가축분 퇴비나 이런 거 있죠. 퇴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숙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숙이 완전히 잘 된 거는 엄청 비싸죠. 그런 거는 뭐 3월달에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부숙이 완전히 되지 않은 유박이라든지, 유박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유박이라든지 일부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이게 부숙이 완전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무 밑에 뿌리면은 퇴비를 비가 오고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거름이 부숙이 안 됐던 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3월달서부터 그 퇴비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퇴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가는데,
보통은 이제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이제 조금만 남겠죠. 그러고는 이제 많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수농사 짓는 분들은 보통 6월 이상 되면은 비료나 퇴비 이런 걸 전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착색이 오고 과일이 잘 익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주는 게 좋아요. 유박이라든지 이런 거요. 유박 같은 경우는 부숙이 전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주면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무 수세가 좋고 이런 나무는 하면 안 되겠죠. 퇴비 안 해야 돼요. 그런 나무는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 수세가 약해진 나무 이런 거는 지금 퇴비를 이제 하면 좋아요. 그 수세가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이런 석회고토 토양 개량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비료는 수세가 센 나무도 하고 약한 나무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약한 나무는 조금 하고 이 토양 개량제도요. 수세가 센 나무는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써 있잖아요. 화학비료 과다 시비로 산성화된 토양을 작물 재배가 적합한 이제 중성 토양으로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칼슘 성분도 있고 이렇게 항상 비료나 탭이나 이런 거를 사시면은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언제 시비하는지 그러고 양은 얼마나 이제 시비를 해야 되나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250kg 이렇게 살포를 어느 정도 하라.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내 토양, 내 가수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더 이제 그거는 더 줄 건지 더 많이 줄 건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름, 퇴비, 이 사과나무, 특히 사과농사는 부사 같은 경우는 정말 거름을 퇴비나 이런 거는 많이 하면 안 돼요. 한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꽃눈도 안 오고 과일 품질도 떨어지고 착색도 안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홍로 계열 뭐 제가 농사 짓는 앞에 보이는 게 자홍인데 이런 이제 빨리 수확하는 것들 있잖아요. 조생종, 중생종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야 돼요. 퇴비를. 부사는 조금 해도 되지만 조기 수확하는 조생종, 중생종 이런 거는 그리고 대가종 이런 홍로는 좀 많이 해야 돼요. 퇴비를 많이 하고 겨울에 이맘때쯤 많이 좀 해야 돼요. 농사 잘 짓는 저 무주 저쪽에 유명하잖아요. 홍로 대단지 그 가면은 유박을 그냥 깔아가지고 딱 토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얇게 막 깔다시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홍로나 자홍이나 이런 조생종, 중생종은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 품종에 맞게끔 거름도 선택을 하고 시비를 이제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뭐 어떤 품종은 어떻게 하고 뭐 자세하게 이래 들어가면은 영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인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 이런 거는 좀 많이 해도 괜찮고요. 워낙 꽃눈이 잘 오는 품종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름 퇴비를 조금 많이 한다 해서 뭐 그렇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생육 중에 후기에 이제 비료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은 착색이 안 오고 사과가 안 익겠죠. 과일이 안 익어요. 과일이 안 익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중에는 조심해서 해야 되고 겨울 퇴비나 비료는 밑비료는 조생종, 중생종 같은 경우는 부사보다는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농사 짓는 게 주력이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사 위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제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이해하기 이제 좀 쉽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저보다 농사 잘 짓고 사과농사 오래 짓고 과일농사 오래 진 분들은 다 알아서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렇게 토양 개량제, 석회고토 이런 걸 뿌리면 좋다. 오늘 핵심은 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이거를 먼저 하고 한 달이나 이렇게 있다가 퇴비를 하면 좋아요. 퇴비하고 밑비료하고, 그 수세가 약한 나무들요. 수세가 센 나무 부사는 하면은 큰일 나요. 많이 하면은. 예, 오늘 너무 조용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한 20분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찬찬히 얘기하면서 이해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